마트에서, 이것도 이게 공감이 제일 많네요. 마트 같은 공공장소에서 떼쓰는 아이 훈육법.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떼쓰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훈육법이 달라지는데, 이 어머니 질문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해야 된다.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 따로 해야 된다.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훈육이라는 거는 즉각적으로 그 상황에서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면 엄마도 사실 훈육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막 거기에서 우는 아이를 데리고 막 이렇게 훈육을 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냐면, 이거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떼를 쓰는데 달래지지 않을 정도로 떼를 쓰는 아이라면 분명히 집에서도 이렇게 떼를 씁니다. 그쵸? 그러면 집에서는 허용적이다가 집에서는 그런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밖에서만 훈육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는 훈육을 즉시 해야 되지만 다음으로 훈육을 미루는 거예요. 훈육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주 단호하게 그 즉시 훈육하는 연습을 통해서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연습이 되면은요, 밖에 나와서 그 즉시 단호하게 훈육을 해도 짧게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 달래지지 않는데 훈육이 안 되는데 바깥에서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아이도 알거든요. 엄마가 밖에서 사람들 많은데 당황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더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바깥에서는 아이들을 자극하는 어떤 것들이 많잖아요. 뭐 특히 장난감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뭐 놀이터가 있다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내가 욕구를 조절하기 힘든 어떤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뭐든지 연습해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집에서는요 별로 훈육할 일이 없어요. 그냥 뭐 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작은 거를 훈육을 해야 해서 아이랑 협상할 수 있고 아이를 다룰 수 있어야 큰 갈등 상황에서도 아이를 다룰 수가 있어요. 엄마가 볼 때야 바깥에서 마트에서 떼쓰는 거 큰 거고 집에서 젤리 하나 달라는 거 작은 일이지만 아이한테는 그냥 내가 욕구를 표현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아이가 욕구를 표현했을 때 대안을 선택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연습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8개월 아들인데요. 10살, 8살 누나들이 있대요.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툭 때리고 지나가다 때리고 이유 없이 때린다는 거죠. 단호하게 말도 해보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도 해보고 했는데 안 고쳐진다고요. 그래서 누나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것만 가지고 어떤 게 문제다라고 사실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유 없이 때린다, 갑자기 그냥 툭 때린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추측해보자면 내가 뭔가 더 관심을 받고 싶은데 누나들에게 이렇게 때렸을 때 누나들의 반응이 온다거나, 이거 부정적인 반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엄마도 평상시에는 다른 거에 대한 거는 훈육을 이렇게 안 하는데 단호하게 훈육하거나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거나 이러면 어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오니까 좀 그거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아이가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우연하게 발생한 행동인데 누나들이 힘들어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엄마에게 혼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제가 말했던 생각의 틀. 누나들 때문에 내가 자꾸 혼나는구나.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사실은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다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누나들이 괜히 기분 안 좋아. 누나들이 뭐 하라고 엄마한테 이르고 그러면 내가 혼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누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괜히 감정이 안 좋으니까 툭툭툭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평상시에 누나와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막내에게 너무 허용적이었던 건 아닌지,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아니면 좀 누나들에게 관심을 많이 학교 생활이나 가지느냐고 좀 막내가 소외되는 경험이 있는 건 아닌지, 뭐 누나들끼리만 놀고 동생은 조금 이제 귀찮아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점검해 보시고, 누나들과 아이가 지금 나이 차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간자 역할이 되어서 한 팀이 돼서 뭔가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협동 놀이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좀 누나와의 좋은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누나한테 툭툭 치고 이런 것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생활 습관에서 어머니가 훈육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다른 부분들에서 허용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엄마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아이의 행동이 더 강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가 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니고요. 저는 부모님한테 책을 안 읽었다거나 방을 안 치웠거나 뭐를 안 하면 경고를 3번 정도 했다가 또 안 하면 맞는다고, 너무 아파요, 안 맞고 싶어요, 이런 거로 맞는 게 가능한가요? 옳은 일인가요? 이렇게 전 안 맞고 싶어요,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예, 뭐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났겠죠. 책을 안 읽고 방을 안 치웠고 뭘 안 하면 이제 경고를, 부모님들이 가장 화가 많이 날 때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들을 때거든요. 그쵸? 제가 이번에도 그 흑마 가정 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언제 화가 가장 많이 나는지 이제 설문을 이제 미리 만나기 전에 했는데,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얘기했고 했는데 결국엔 안 들었을 때 이제 버럭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 좋게 얘기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안 들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때려서는 안 되죠. 예. 때려서는 안 되는데, 부모님이 사실 뭐 다른 옆집에면은 책을 읽던지 안 읽던지 정리를 안 하던지 하던지 사실 신경 안 쓰거든요. 내 아이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너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체벌까지도 나오게 되는 건데요. 먼저 부모님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건데, 언제 내가 책을 읽을 건지, 어떤 책을 읽을 건지, 방을 치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치울 건지 이런 걸 엄마 아빠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엄마, 나는 어떤 이유에서든 나를 때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신 내가 책을 하루에 몇 권을 읽을 거고 언제 읽을 거고 방 정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내가 먼저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좀 믿어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책을 읽어야 하고 방을 치워야 되는 이유를 이건 역시 아이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거가 방을 치우는 게 부모님을 위해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쵸?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방을 안 치웠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책을 안 읽었을 때, 또는 긍정적으로 책을 읽으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를 아이가 스스로 느낀다면 부모님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이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체벌로는 사실 해결되지 않거든요.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도 썼듯이 이게 옳은 일인가요? 조금만 커도 이제 이게 과연 내가 맞을 일인가? 부모님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의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금 7세 넘어 학령기 들어가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어떤 메시지인 만큼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아이 중심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육에 대한 걸 올리면 관심을 특히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단호한 훈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상적인 훈육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훈육이라는 거는 똑같은 가르침의 메시지를 주더라도 좀 즐겁게, 그리고 아이들이 평상시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아이에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유머 상호작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제가 유머 상호작용이라고, 밥 먹을 때 양치할 때 사용해보세요 라고 유머 상호작용에 대한 거 라이브 방송했던 거를 편집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 좀 즐겁게 어떻게 아이에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것들 좀 보실 수가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예, 앞으로도 이제 관심이 많이 있으시니까 한계 설정을 하는 것들도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야겠지만, 좀 그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이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훈육을 일상에서 해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